민주당이 24일 성탄절 2부를 탄핵의 데드라인으로 못 박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이른바 쌍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과 국정을 마비시킬 의도라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내란 수계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유언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입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사실 법적으로 보면 이 쌍특검법의 제2요구 시한은 아직 8일이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기자회견 열고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지금 무조건 이때까지 해달라, 이때까지 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는 바로 탄핵 소추를 이야기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월 1일까지 이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면 되지만 법적으로는 8일이나 앞당겨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걸까요,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이 좀 조급증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상설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 의뢰라는 거는 법에 보면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지체 없이라는 게 며칠을 얘기하느냐, 뭐 이건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지체 없이라고 한다면 뭐 일주일을 넘어가면 지체 없는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당이 그거 좀 빨리 해달라. 상설특검법의 그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네. 국회에서 그 작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저는 합당한 주장이라고 보는데, 자 그렇지 않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그 일반 특검법입니다. 그거는 네. 그에 대한 거를 빨리 공포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1월 1일이 시한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에도 그 정부로 이송한 법안이 이제 15일 내에 뭐 만약에 그 가부를 밝히지 않으면 그건 공포가 되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제2 요구를 대개 할 경우에는 뭐 14일, 15일 이렇게 기한을 좀 꽉 채워서 이것저것 좀 검토를 하고 특히 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연성, 위법성 여부를 검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부로서는. 그런 점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자기들 임의적으로 그 한 8일간 앞당겨서 뭐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요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런 근거 없는 주장 어떻게 보면 뭐 탄핵을 그 거론하면서 저런 얘기하는 건 일종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 그런 데 굴복할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게 저의 예상입니다. 그 구조랑 변호사님, 이게 지금 말씀 방금 최 의원님께서도 주셨지만 법적 시한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다음 달 1월 1일로 정해져 있는데 굳이 8일 정도 앞당겨서 24일이라는 날짜를 아예 못 박는 것. 물론 뭐 야당에서는 이날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시국무회의는 얼마든지 더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일이라고 시기를 못 박으면서 탄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 위한 전초 성격이라고 봐야 할까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5일이라는 기간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 동안에 충실히 심리를 해가지고 제2요구를 하든 뭐 공포를 하든 이렇게 하라고 15일이라는 숫자 자체가 헌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반헌법적이죠. 이게 지금 민주당과 특히 이재명 대표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다. 진짜 하루도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도 더 흔들고 여론을 더 모으기 위해서는 이 특검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또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필요하면은 헌재 재판관은 3명을 몇 달을 공석으로 만들어 놨다가 이제서는 또 부랴부랴 그 체제가 불완전함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 논리 모순을 견디지 못하겠어요, 지금. 왜냐면은 임명에 대해서는 또 해야 된다 그러고 제2 요구에 대해서는 권한 대행은 할 수 없다 이러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거든요. 어떻게든 이 사안은 자신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연계되어 가면서 하나하나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게 부담스럽고, 시간과의 싸움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여론이 어느 정도 모여서 탄핵 소추안까지 통과된 마당이니까 이참에 그냥 뭐든지 다 논리 이외에 그냥 감정적인 부분으로 다 쏟아 넣어가지고 민주당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겠다, 이런 의도라고 봅니다. 하나만 그럼 더 궁금한 게, 예를 들어 법적 시한은 1일까지인데 24일 날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직후에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이것도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헌법에 부여된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권한대행에게 얼마든지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탄핵을 언급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총리의 정족수인지 대통령 권한의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정족수인지를 또 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논증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무슨 정부를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은 지난 19일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만 해도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앞서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 대행이 탄핵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대행에 대해서 이번에는 총리라고 부르면서 다소 기류가 변화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달 말, 아니 올해 말, 어쩌면 내년 1월 1일까지 기한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연말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세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12.3 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이른바 탄핵 공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공세를 계속 펴왔습니다만 한 대행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뒀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이창수 중앙지검장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쭉 탄핵안에 대해서 가결을 시켜왔었는데, 사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한덕수 총리를 국무위원 가운데 최초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직후에도 고발 조치는 하지만 탄핵은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보류를 해놨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한덕수 총리 체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한 대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달라라는 취지로 탄핵을 보류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7, 8일 동안의 한덕수 대행의 행보는 생각들을 보면 과연 국민의 여론과 마음을 담아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직도 윤석열 아바타의 성격을 갖고 국정 운영을 하는 거든지 아주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부권 6개 행사했죠. 그리고 뭔가 이 내란 사태를 종결짓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서를 잡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현 상태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느낌들을 강하게 받는 거죠. 저희들도 뭐 여러 단위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네. 해보면 처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여러 가지 환경과 발언 속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내란에 관련된 수사가 경찰과 검찰, 공수처 지금 혼란스럽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요. 뭐 김건희 특검이야 워낙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물론 헌법상으로는 내년 1월 1일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땡겨서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으느냐. 그럼 지금 이 시국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 일어난 이 내란에 대한 사태를 종결짓고 우리가 새롭게 질서 있게 출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합의를 본다 그러면 얼마든지 땡겨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이 불확실성을 계속 끌고 가느냐 또는 1월 1일까지도 공표를 안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그 위에 여러 가지 또 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속시키는 것보다는 시간을 당겨서 결정을 하게끔 만들고 그 이후에 일정을 질서 있게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알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일단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이 특검법,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이제 그건 특검을 야당만 단독으로 추천하는 부분이 위헌적 요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제고해 달라는 부분인데 그걸 민주당이 제고하지 않고 국정 운영과 뭐 질서 바로잡기를 위해서 대행을 또 탄핵한다라는 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탄핵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 만났을 때는 그게 탄핵이라고.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뭐 보십시오. 자,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는 탄핵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한덕수 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뭘 위반했죠? 무슨 법을 위반했죠? 저는 그게 그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내란 피의자로 보고 있어서 내란 혐의로 탄핵하겠다는. 그러니까 혐의만 있으면 다 탄핵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혐의 있는데도 왜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 공직은 아니지만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자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까지 공포. 그리고 31일에도 화요일입니다. 네. 국무회의도 있어요. 정례 국무회의가. 뭐 있는데 뭐 그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때 결정하냐 뭐 아니면 오늘 결정하냐 하는 문제는 한덕수 대행의 고유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걸 민주당이 이때까지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민주당 말을 따르라는 얘기인데 네. 한덕수 대행이 민주당 말을 따를 이유도 없고 아마 민주당 말을 따르려고 생각했다가도 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면 따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그런 정치적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자충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한덕수 대행이 공포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차순위 권한 대행들이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이 물러나더라도 최상목, 이주호 장관들이 있으니 국정 안정 가치와 내란 진압 가치가 충돌했을 때는 내란 진압 가치가 더 크다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정 안정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내란 진압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경우에는 내란 진압이 우선할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총리를 탄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음 후순위가 직무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대행을 통해서 국정안정협의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들은 헌법에 있는 예정되어 있는 질서 체계이기 때문에. 장은주 변호사님, 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했을 때 민주당도 사실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부 해체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탄핵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글쎄요, 저는 일부의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런 혼란이 민주당 때문에 초래된 겁니까? 민주당이 비상계엄한 게 아니죠. 대통령이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이고 내란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국정들을 안정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순위 권한대행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정부가 해체된다 이런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물론 15일이라는 법정 시한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을 다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헌법상 부여된 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라고 한 이 규정 자체가 15일을 무조건 다 지키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관련해서 이 법안이 빠르게 확정되거나 조속히 공포할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안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시행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권한대행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벌써 14일 날 권한대행이 시작됐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열흘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지체 없이 추천 의뢰하라는 그 규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기고 있기 때문에 위법 사안도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결국에는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한덕수 대행 탄핵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신 건데 저는 탄핵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남은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 국무위원들은 모두 그 당시 계엄을 추진할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른바 내란 가담자라고 지금 야당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후임 국무위원들한테도 그럼 똑같이 말을 안 들을 경우에 탄핵 추진할 명분을 갖고 있는 후임들에게 맡기게 되는 것 아닌가요? 뭐 말을 안 듣는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지금 결국에는 국정 안정이라는 가치와 이 내란을 수습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권한 대행이 국민의 민심과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이걸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임 국무위원 맡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일단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